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7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의 수능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라인을 잡아야 하고 어떤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 틀을 잡아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7월 11일 시행된 2025학년도 7월 모의고사의 관전 포인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특정 과목 강사의 시선이 아니라 정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원리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만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컨텐츠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할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목별 변동성과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반영 비율은 이미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을 통해 공시가 되어 있고 오늘 가장 초점을 맞출 부분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다른 주요 과목들은 모두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든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거나 어렵다고 해서 별다른 유불리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다릅니다.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변동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뜻은 역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등급을 받던 학생이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던 학생이 4등급을 받는 등 역전을 하는 일도, 역전을 당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학생들의 지원 트렌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웠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변동성에 대해서 분석해본 이후에 실제로 과목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여 어떤 식으로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능이 7월 모의고사와 똑같은 방향으로 출제될 리는 없겠지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 수능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7월 모의고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는 쉬웠지만 특이사항이 없어서 변동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만약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거나 난이도가 5월처럼 지나치게 쉬웠다면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돼 버리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만 틀렸는데 2등급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못하거나 실수를 많이 한 학생들이 역전을 당하는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와 매체 기준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고 있고 신유형이 출제되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이 없으며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역시 변동성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6월과 비교했을 때 내신틱한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개인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출제되었다고 느껴집니다. 20번 문제에서 접선을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틀렸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의 요소로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최소와 최대의 기준을 잡을 때 무조건적으로 접선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접선이나 극점 등을 최대, 최소의 후보로 잡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실제로 어떤 지점이 변화의 기준이 될지는 직접 판단해봐야지 기계적으로 공식이나 편법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접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수학 선생님이 더욱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을 포함해서 계산이 복잡하기보다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평가원 시험이 아님에도 평가원스럽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모의고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등급 컷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은 의외긴 합니다.
하지만 7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은 시험인 점, 학생들이 내신을 올리고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모의고사에 충실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급컷은 이쌤의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기는 했지만 변동성 자체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난이도는 변동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국어와 수학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두 과목 모두 변동성이 적게 출제되어 작년 수능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성을 다룬 해당 영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변동성이 적게 출제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양극단으로 펴지는 현상이 줄어들어서 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나이핑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불리하지만 대폭발하는 과가 줄어들어 적정, 안정, 하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합격 확률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수능과 가장 큰 차이는 영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어를 기준으로 7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작년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6월과 비교해도 작년과 비교해도 분명하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모 입시 사이트에서 실채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답률 30% 이하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 6월 모의고사는 정답률 30% 이하의 문제가 6문제였는데 원래는 7월에 N수생이 없어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7월에 더 많아야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난이도 차이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국어, 수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어가 쉽게 출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모든 대학의 영어 반영 방법을 100분위 평균에서 감점하는 형태로 환산해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교는 영어 명목상 감점이 큰데 반영 비율이 낮고 어떤 학교는 영어 명목상 감점이 작은데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속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표의 실질 감점 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탐 100분위 평균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통일된 수치이기 때문에 명목상 감점처럼 눈속임이 없는 정직한 수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어 실질 감점이 1점이면 영어를 1등급 받은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국수탐 전체에서 100분위 1씩 감점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평균 100분위 1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원래도 영어가 2등급일 때 타격을 받습니다. 평균 100분위 95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1점에 가까운 감점은 타격이 큽니다. 100분위가 5점만 깎여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학교인데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점을 깎이면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7월처럼 영어가 쉽게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만 감점을 받게 되니까 연세대학교 지원 자체를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영어 난이도를 보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표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영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2등급까지는 감점하지 않다가 등급이 내려갈수록 감점폭을 급격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성균관대학교는 난이도를 보정하여 변환 표준 점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가 영어 난이도에 따른 변수가 가장 적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계열에 따라 영어 3등급부터 매우 크게 감점을 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어 영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융합전공 등이 해당합니다. 나머지 학과의 경우는 감점이 크지 않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3등급부터는 2점 이상을 감점합니다. 2등급도 감점이 작진 않지만 홍익대학교 합격자 중에는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2등급을 받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수능 영어가 7월처럼 쉽게 출제된다면 분명 홍익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중 영어가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2에서 3등급과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생기는 상황이니 비슷한 라인에서 지원을 1순위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영어 감점이 크지 않아서 확실한 차별점이 생기게 됩니다. 언급하지 않은 다른 대학의 경우도 본인이 받은 등급 또는 수능에서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등급을 미리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로 감점이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간단하게
안에라도 미리 구상해 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모의 컨설팅 컨텐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모의고사 리뷰를 통해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아무리 주목할 만한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면 올해의 분위기, 트렌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의고사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기 위해 모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아마 모든 분을 선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댓글을 단 분을 포함한 모든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표준 점수나 100분위는 필요하지 않고 원점수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성적표를 받기 전에도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8일까지 작성된 댓글을 기준으로 모의 컨설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목별로 성적 편차가 심해서 전략의 중요성이 큰 학생이나 많은 학생이 공감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7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의 수능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라인을 잡아야 하고 어떤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참고하신 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7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과 장기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